어,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LA,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라이트닝, 라이트닝, 어레스트. 어레스트 그럼 뭐 잡는다, 체포한다 이런 뜻이고 라이트닝은 번개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LA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글로 피레기래지, 피레기. 피레기는 상당히 시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개념 파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피레 시스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레 시스템. 피레 시스템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피레기는 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 그러니까 이상 전압 또는 이상 전압이나 아니면 서지 있죠. 서지 지직하는 거 이런 것들 뭐 번개 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또는 이런 것들로부터 뭘 보합니까? 선로나 그죠? 기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죠? 이상 전압으로부터 서지로부터 선로나 기기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일컬어 이런 말을 피레 시스템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피레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럼 피레 시스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좀 볼까요? 피레 시스템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외부의 이상전압. 자, 이 이상전압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이상전압. 외부. 이게 외부의 이상전압. 이렇게 해볼까요? 이상전압.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외부로부터 오는 이상전압을 보호하기 위한 게 바로 LA입니다. 이 피레기. 우리가 방금 전에 피레기고요. 이상전압의 그 종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부의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지 흡수기라 그랬죠. SA라 그랬죠. 그래서 서지 흡수기가 있다. 서지 흡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내부 또는 외부의 이상 전압이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게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SPD라고 그러죠.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죠. 프로텍트 디바이스. 그래서 이거를 서지 보호 장치라 보호 장치라 그런다. 보호 장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다뤄지는 건 뭐냐? 자,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내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도 이제 LA가 그죠? LA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지 흡수기 그다음에 SPD입니다. 그래서 피레기 LA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레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 그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선로가 있겠죠. 전선로가 저 이제 변압기에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게 변압기 TR이라고 그러고요. 자 TR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낙뢰가 칩니다. 번개가 칙 하고 전선을 때리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외부 이상 전압이죠. 피레기를 다루면서 외부 이상 전압이다 그러면 낙뢰, 번개 이게 외부 이상 전압이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장이 그죠? 전선에 지 하고 쳐서 이게 타고 들어오겠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변압기가 지 하고 그죠? 이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이걸 막아야 돼요.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절연을 하는 거죠. 변압기를 절연을 해야죠.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죠? 감싸서 절연을 해야죠. 이렇게 절연을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돈. 그죠? 막 몇십만 볼트의 서지가 들어올 텐데 이성전압이 들어올 텐데 이걸부터 이제 순간적이지만 이기지 못하면 이게 깨지는 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절연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연을 상당히 높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 돈이. 그래서 싸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LA를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다. LA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디요? 중간에다 가는 길목에다 설치해 가지고 요게 타고 올 때 그죠? 여기서 쭉 하다가 일로 빼주는 거죠. 일로 빼주고 이쪽에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절연 레벨을 좀 낮춰도 견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LA 그러면 뭡니까? 두 가지 특징이 뇌전류를 방전하고 주요 특징이 방전하고 어떻게 돼요? 속류를 차단한다. 이게 뭐예요? L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뇌전류를 방전한다. 이렇게 오던 전류를 이쪽으로 빼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속류를 차단한다. 속류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전류의 흐름이다. 정상적 전류 흐름이다. 전류다. 이런 얘기죠. 정상적인 전류는 나쁜 게 아니죠. 뇌전류는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뇌전류가 빠질 때 이렇게 같이 따라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빠지지 않게 차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뇌 속류를 차단한다. 속류를 차단한다. 자, 이런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피레기에 대한 이제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이제 첫 번째가 이게 그죠? 이제 속류를 차단한다. 차단하는 능력이 커야 된다. 능력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 뇌전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뇌전류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랬지만 좀 더 그려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해서 쫙 뻗었다가 이렇게 줄어서 나겠죠. 근데 피레기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 피레기가 그죠? 싹둑 자릅니다.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전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류를 얘기했고 뇌전류는 방전하고 속류에 대해서의 전류에 대해서 전압을 얘기하면 전압의 일정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LE를 거치면서 요거를 거치면서 그래서 남는 게 어떻게 남냐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남겠죠. 그죠? 이렇게 남는 전압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제한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한 전압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겠죠. 그래야지 변압기에 충격을 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제한 전압은 낮아야 좋다. 낮아야 한다. 낮아요? 네, 낮아야 된다. 자, 이런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된다. 이 제한 전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레기 단자 간에 남는 전압이다.
다시 이제 충격파가 밀고 들어왔을 때 피력이 단장 안에 남는 전압이 된다. 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넷서지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이 피력이 쪽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이쪽으로 전류가 전압이 그죠? 다운되겠죠? 이쪽으로 빠지면서 전압이 줄어들 텐데 이때 피력이 단자 그럼 이렇게 병렬로 되는 거죠. 그죠? 단자 안에 남는 요 전압 이거를 바로 제한 전압이라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빠져나가고 나갈 만큼 나오고 남는 전압 요만큼 높이만큼 남는다는 얘기죠. 이거를 바로 제한 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잘라낸다. 피레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제한 전압을 얘기했는데 이 TR의 이 절연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절연 강도. 이건 이제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있을 때 제한 전압보다는 작으면 안 되겠죠. 이거보다는 크게 절연 강도를 해야 된다.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절연 강도가 더 커야 된다. 제한 전압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제한 전압이 만약에 500이다. 예? 500 kVA다. 예를 들자면 뭐 이만큼 된다. 그럼 이거보다 크게 해야 될 텐데 그럼 얼마에 뭐 600으로 해요? 700? 800? 뭐 1000?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연 레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연 레벨. 다시 말하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베이직,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레벨이라고 합니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약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도 둘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그러면 이 BIL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BIL을 정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IL을 정할 때는 자 어떤 거에 BIL을 정할 때는 그 시기 5에 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유 50을 줘서 50 이렇게 한 다음에 kV 킬로 볼트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요 2는 뭘 얘기하는 거냐? 2는 바로 절연 계급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절연 계급을 얘기한다. 절연 계급. 이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무슨 계산을 어디서 나왔더라? 차단기 이런 데서 전격 전압 얘기할 때 나왔죠.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 공칭 전압을 1.1로 나눈 것을 우리는 절연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전격인가 할 때 여기다 곱하기 여유를 1.2배 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게 공칭 전압이 1.1로 나눠지면 그게 바로 절연 계급이 된다. 절연 계급을 가지고 거기다 5배를 하고 여기다 여유 50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호사를 한번 구해볼까요? 1호사의 빌값을 구하려 그러면 자 빌값은 5에다가 곱하기 154를 1.1로 나누죠. 이게 절연 계급 되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 50 kV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게 750 kV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4에 그죠? 154에 연결을 하게 되는 변압기 TR은 빌값이 750 kV 정도 된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달로기나 차단기 전격 전압 계산을 할 때 그죠? 절연 계급에다가 곱하기 1.2배를 해주죠. 이 절연 계급이 바로 공칭을 바로 1.1로 나눈 거다. 이미 앞에서 또 언급했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연 계급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를 하면서 배우지 않았던 이 빌값을 계산하는 거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전압의 종류에 대해 보는데 LA의 전격 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나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보겠습니다. 자, 선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선로가 예를 들어서 22kV가 흐르는 이 선로라고 보겠습니다. 노멀할 때 22kV인데 이때 피레기 전격 전압이 24kV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24kV라는 전격 전압,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의미하는 것은 22까지는 속류가 흐르더라도 속류를 흘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 완벽하게 차단을 하겠다. 속류를 차단하겠다. 정상적인 이제 전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4.3 뭐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석류를 흘려보낼 수 있다. 난 책임 못 진다. 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어렵게 하면은 이 LA가 피레기가 석류를 차단하는 최고의 교류 전압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인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이다. 그러니까 석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압이 되겠다. 그게 전격 전압이다. 여기를 넘어가면 책임 못 진다. 석류가 흐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이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이 LA가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파라는 것은 바로 외부의 이상 전압이죠. 뭐야? 쉽게 얘기하면 번개. 뭐 때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선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충격이 가해졌는데 쫙 하고 이제 들어오죠. 쫙 하고 들어왔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0kV라고 했습니다. 1000kV. 근데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1500kV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1500kV면 어떻게 돼요? 1000이니까. 그죠? 1500에 미치지 못하니까 피레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TR을 향해서 가야죠. 그럼 TR이 아작나겠죠. 그러니까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돼요? 낮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용주파 방정 개시전압인데, 상용주파란 얘기는 상용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용주파수. 몇 헤르츠죠? 우리나라 60헤르츠. 그럼 60헤르츠라 그러지 상용주파라고 그러냐? 우리나라는 60헤르츠만 뭐 50헤르츠 쓰는 데도 있고 뭐 다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상용주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적으로 쓰는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상용주파란 얘기는, 전압은 상용주파란 얘기는 주파수가 상용적으로 60헤르츠인데, 예를 들자면 60헤르츠인데 여기서 생기는 이상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60헤르츠인 상태에서 생기는 이상 전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부의 이상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2번은 이제 외부죠. 외부란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이제 번개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그 내부 이상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부 이상 전압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방전을 하면 안 돼요. 왜? 방전이라는 거는 외부일 때만 하는 거지 내부일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요거는 높아야 된다. 높아야 한다. 그래서 높고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피레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다음 시간에 조금 나머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